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맨날 환율 올려주는 게 미장, 그러니까 미국 증시 하라는 것 같네. 미국에 투자해서 손해봐도 환전하면 넣은 돈보다 더 주니까 손해를 봤는데 돈을 더 주는 주식시장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한 온라인 주식 투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이 글 읽으면서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장 탈출은 역시 지능순. 이런 우스갯소리가 정말 현실이 되는 게 아닐까. 올 들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중 일본 엔화 다음으로 폭락을 많이 했고요. 코스피는 주요국 주가 지수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내리막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은행 예금에 묶여있던 개인 자금이 대거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가상자산으로 이동하고도 있고요. 이러다 우리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기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극복할 비법은 따로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PD의 픽. 아낌없이 주는 윤석열, 애누리 없이 받는 트럼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어제자 한겨레 기사 제목이거든요. 이 한겨레 신문은요, 이 기사에서 외교, 국방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하지만요, 그뿐일까요?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자칫 모든 것을 아낌없이 퍼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렸잖아요. 2016년 4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지정 해제됐었거든요. 이때 정부나 거의 모든 언론들이 박수를 치면서 난리를 쳤었어요. 우리나라 드디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환율 걱정도 없어졌다. 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1년 만에, 겨우 1년 만에 다시 포함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환율에 기름을 부을 만한 사건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 방송에서도 알아봤듯이 환율 관찰 대상국, 이거요, WTO 같은 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이 2015년 만든 교역 촉진법, 일명 베넷 해치 카퍼 법안, 이거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겨우 미국이 만든 법인데? 그런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직도 미국의 힘이 가장 세지 않습니까? 미국이 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요.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아니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정받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이 평가 기준이란 게 뭐냐? 크게 세 가지거든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자. 뭐 다른 나라 상관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아니라 미국에서 얼마나 흑자를 많이 얻느냐. 그것도 150억 달러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해당 국가의 GDP의 3% 이상 해당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세 번째는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요.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이런 세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게 되면 심층 분석국 이렇게 되고요. 두 가지만 해당되게 되면 이번에 우리나라처럼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다고 합니다. 즉, 한 개는 봐줄 수 있어. 하지만 두 개, 이거는 마음에 들지 않아. 미국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개 모두 해당되면 심층 분석, 이게 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 재지정됐을까요? 이번에 미 재무부가 밝힌 보고서를 보니까요,
기존에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었는데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됐대요. 그게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전엔 0.2%였는데 이제는 GDP의 3.7%까지 높아졌다. 이러니 우리가 가만 놔둘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겠죠. 특히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자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이제는 500억 달러. 그러니 미국의 눈밖에 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 재무부는 우리 정부가 원화 절하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 이게요. 우리나라 GDP의 0.5%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를 순매도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니네 이런 짓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미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해야 한다. 지금은 괜찮은데 무질서하지 않는데 왜 외환시장에 개입해?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해보면 일단 이번에는 경고로 그치겠지만 계속 장난질 치면 재미없어 라고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 아직 바이든 정부 시절이잖아요. 이 바이든 때 했긴 했지만 이거를 눈여겨보는 세력들이 있겠죠. 바로 곧 정권을 잡게 될 트럼프 말입니다. 트럼프.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 트럼프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 환율까지 조작한다고? 아마 트럼프는 도끼눈을 뜨고 우리나라를 노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환율 문제가 걸림돌이었어요.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까지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만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미 무역자가 많은 다른 나라들의 환율 정책도 문제를 삼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매우 컸었고 그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명분 삼아 다른 통상관계법을 발동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미국 통상법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생길 경우 또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을 경우 관세를 높이거나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있죠. 앞서 얘기했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그리고 불공정 무역행위 여기서 심각한가 불공정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WTO 같은 국제기구에서 판단해 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근거는 돼야 되겠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 눈총을 받을지도 모르고요. 물론 트럼프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에휴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가지 빌미를 잡을 텐데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에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미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를 위해 골프 연습까지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얘기까지 했으니 빨리 트럼프를 만나서 회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관련된 들려오는 소식은 없더라고요.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폭스 뉴스가 한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을 감명시키기 위해 골프채를 잡다. 뭐 이렇게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미국 언론들도 주목한다. 뭐 이거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골프 회동 얘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못 만난다. 일본도 못 만나지 않느냐? 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아이고 놀랍게도요. 외신을 보니까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를 벌써 만났더라고요. 아니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못 만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벌써 만났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이 만난 자리에서 그냥 악수만 한 게 아니에요. 연설에서 자신의 선거 구호를 따서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마가. 이 마가 뭔지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한 마가는 Make Argentina Great Again. 아메리카가 아르헨티나로 바뀐 거죠. 아무튼 이렇게 박수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밀레이 대통령이 같이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해줬을까요? 골프는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르헨티나도 트럼프를 만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까였을까요? 아니 대통령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이라고 하죠. 여기를 위해 출국하면서 트럼프와의 회동도 추진한다 라고 홍보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 아베 굴욕까지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17년이었죠. 골프 외교를 한다면서 일본 정부, 일본 언론들이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골프까지 쳤었어요. 근데 골프를 치던 중 굴욕을 당했었죠. 벙커에 공이 빠져서 벙커샷을 하고 빠져나오다가 아이고 이게 높잖아요. 뒤로 나뒹굴어졌습니다. 전 세계 뉴스에 나왔었고 일본의 굴욕으로 불렸었거든요. 왜 굴욕이라고 했었느냐? 이거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빠진 게 굴욕이 아니라요. 자빠졌는데 트럼프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던 수행원 누구도 아베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베 혼자서 뻘쭘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굴욕인 거죠. 이 때문일까요? 당시 일본의 일부 언론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베가 일부러 자빠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까지 했습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튼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칫 우리나라도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앞서 한겨레가 지적한 대로 아낌없이 퍼주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본을 향해서도 우리가 빈잔에 물을 반을 채우면 일본이 반을 채울 것이다 했는데 일본은 지금 반을 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낌없이 퍼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베껴먹겠다. 이렇게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물론 우리 경제도 걱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다들 서둘러 국장을 탈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국장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거든요. 집회에 모인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 이유는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영업자 파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가 돈을 펑펑 썼다고 열심히 비난하더니 지난해 대규모 재정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그 적자 규모가 더 커졌더라고요. 올해 9월까지만 따져도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무려 91조 5천억 원. 어이구 장난도 아니죠. 작년에 역대급이었는데 이 작년보다도 같은 기간 20조 9천억 원이 늘어서 올해 전체로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 모양이니 국장을 탈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국장을 탈출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의 희망까지 사라져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희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젠 행동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도 지금 시국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우리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 일반 투자자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